안녕하세요. 4대째 이어온 세종한의원 친구과 전문의 한상엽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그 발암 우려 물질 위장약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잔탁이라는 약에 많이 포함이 되는 라니티딘이라는 성분 자체가 발암을 유발을 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이 물질 자체가 이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무려 53.5% 검출된 원료의약품도 있고, 이번에 판매 중지된 269개 의약품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약들 많이들 복용하고 계십니다. 기사에 따르면 거의 144만 명 정도가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이런 데 이제 위장약들을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장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병명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식도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뭔가가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이 생긴 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언가가 역류한다라는 거, 결국은 뭐냐면 위산이 역류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를 자극을 하고, 그 자극된 식도에 염증이 생겨서 속이 쓰리다거나 속이 타는 듯한 증상들, 속쓰림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역류성 식도염은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근육의 문제입니다. 어떤 근육? 위에는 이제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문, 식도와 위를 연결시켜주는 이 문 자체가 일정 부분 사실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 문이 적절하게 잠기고 나서 그 뒤에 위 안으로 위산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소화를 돕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을 녹여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인데, 그 위의 문 자체의 개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이 문이 덜 닫혀요. 덜 닫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산이 나왔을 때 이게 역류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류가 되니까 식도에 염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위장약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약들은 이제 어떤 약들을 보통 처방을 하느냐? 제산제를 많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왜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겔포스, 하얀 막이 이제 싹 덮어주게 되는 것인데, 겔포스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그 소방관이 막 이렇게 위 벽에다가 하얀색 액체를 막 뿌리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는 단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 막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위장 내에서는. 자, 그러면은 제산제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위산의 산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자, 근데 위산의 원래 역할이 뭐죠? 네, 위산은 소화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위산은 잘못이 없어요. 위산은 음식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녹여주고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분비가 되는 것이지, 위산 자체가 잘못이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제산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소화가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역류가 돼서 식도의 염증은 덜 유발할지언정 소화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의 문이 잘 닫히지 않는 이것을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위장도 마찬가지지만 위장 자체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육의 문제로 보고 접근을 또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도 한약을 많이 처방을 했습니다. 소화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한약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죠. 네, 보통 뭐 한 재에 뭐 20에서 25만 원. 네, 비급 약목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위장 문제를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접근해서 치료했을 때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좋은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위장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장애가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체형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관계된 부분은 이제 우리 척추뼈에서 보시면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딱 요 브래지어 라인이 지나가는 부위 쪽, 그래서 이제 흉추, 등뼈 6번, 7번 쪽에서 이제 위장 12지장을 관장을 하는 신경이 이제 뻗어 나와서 위와 12지장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부위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래지어 라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서 뭔가 억눌림이 생긴다거나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위장장애나 소화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위의 문이 이제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는 게 발생을 함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면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등이 좀 많이 굽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쪽 부위에서 아무래도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에 이제 관련된 신경들을 억누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등이 좀 많이 펴지면서 등 부위 자체는 원래는 굴곡이 뒤쪽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평평하게 너무 들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압박을 많이 받게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바르게 앉는 자세를 가져가기가 이제 장시간 앉다 보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굽힌다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하면서 앞으로 목을 뺀다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위에서 이제 눌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환자분 지금 보시는 분 이제 모델분처럼 앞으로 목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거북목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앞쪽 부분에서 눌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식도 부위가 이제 좁아지게 되면은 식도 자체에는 이제 섬모가 있기 때문에 그 섬모들이 민감하게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함으로써 뭔가 이 식도 내부에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래가 자꾸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뱉으려고 하는 증상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또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하나의 또 자극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나요법, 이제 제가 하는 오스테오파시 치료에서는 특히나 6번, 7번 쪽 교정을 하게 되고, 또한 이 등 부위, 흉추 부위 쪽 관절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지금 위장병이나 이제 소화장애, 역류성 식도염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등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여기 보이시는 갈비뼈 쪽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상체 쪽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위장장애나 소화장애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스테오파시 기법을 통해서 상체, 특히나 늑골 부위, 갈비뼈 쪽과 흉추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주는 테크닉을 적용을 함으로써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증상 완화, 치료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7번 쪽 흉추, 등뼈 쪽에 이제 억눌림이나 관절에 어떤 이제 불균형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관절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관절 자체가 잠겨 있는 걸 열어줄 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때 발생되는 소리는 관절 사이에 들어있던 탄소방울이 터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절대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갈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관절 틈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흉추 6번, 7번 쪽으로 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들이 지금은 부정적인 시그널을 자꾸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을 열어줌으로써 이 신호를 한번 껐다 키는 신경 감작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쪽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 네, 이런 식으로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